사계절 행복이 자라고 있는 용인의 사남매 다둥이 가족을 찾았습니다. 아직 잠이 부족한 장난꾸러기, 귀염둥이 셋째 겨울이. 까불까불하지만 마음 여린 개구쟁이 둘째 여름이. 귀요미 막내 사랑에 푹 빠져있는 재간둥이 첫째 가을이. 온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사랑둥이 막내 봄이. 왜 첫째부터 가을이냐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사실 제가 4명 낳을 거라 했지만 4명 낳을 거란 확신이 어딨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름부터 준 거예요. 그리고 넷째가 만약에 아들이어도 봄이라는 이름을 주자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넷째가 딸이네요. 그래서 다행히 자기 이름을 딱딱딱딱 맞게 찾아 들어간 것 같아요. 공두 할머니네.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 매일 아침 효성씨 부부는 아이들을 통학버스로 등원시키는데요. 올해 3월부터 가을, 여름, 겨울이 삼형제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코올리기 아이들이 어느덧 부쩍 자라 유치원에 다니는 모습을 보는 아빠는 마냥 대견스럽기만 합니다. 조용해졌죠 이제. 이제 편하죠.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벌써 애들 셋 다 유치원 가니까 좀 뭐라 해야 되냐, 시간이 진짜 빠르다고 느끼긴 해요. 효성씨 부부는 삼형제를 등원시킨 후 늦은 아침을 준비하는데요. 손맛 좋은 미선씨가 요리를 맡았는데요. 집에 남아있을 남편을 위해 양도 푸짐하게 준비한다고 합니다. 아침을 먹으며 챙겨야 할 식재료며 아이들 준비물 등 육아로 바빠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막내 봄이가 일찍 잠든 덕에 이 시간을 함께할 수 있다는군요. 조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간 중 하나예요. 오늘은 또 봄이도 일찍 자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밥 먹을 때 봄이가 이렇게 징징대면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오늘은 없네요. 시간 되면 이제 같이 먹고 빨리 나가야 되면은 대충 먹고 나가거나 남편이 샌드위치 같은 거 싸줘요. 이제 그거 가서 먹고 그래요. 부부는 2005년 같은 교회에서 만나 2008년 고2 때부터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효성 씨가 군입대를 앞두고 잠시 헤어지기도 했지만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확인했고 재회를 하면서 아이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도 이제 아기들을 많이 좋아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아기 많이 낳아서 그렇게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 전에 이제 남편이랑 이제 연애할 때 헤어지고 다시 만났을 때 나는 아기를 4명을 낳고 싶다. 근데 이제 남편이 좀 놀랬죠. 많아봐야 3명 정도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4명이라고 하니까 셋과 넷의 차이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좀 시간을 달라고 해서 그래 이러고 했는데 얼마 기다리지 않았는데 빨리 답을 줬어요. 4명. 응 그래 낳자고. 10여 년간의 연애 끝에 2017년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 출산의 고통을 남편과 함께할 수 있고 편안하고 자유로운 환경이 주어지는 조산원에서 자연주의 분만으로 4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에게 큰 위기가 있었는데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여름이 봐주신 교수님께서도 본인이 이제 보았던 아이들 중에 5손가락 안에 든다면서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진짜 마음이 그냥 그 얘기 들었을 때는 그냥 다 제 탓 같았어요. 둘째 여름이가 태어난 후 100일 되던 날, 지방 척수 수막류 진단을 받고 12시간에 걸친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받고 있는데요. 다행히 지난 정기 검진에서 호전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셋째에 대한 심각한 고민도 많이 했다는데요. 셋째 낳는 거 우리 다시 생각해볼까? 고민해볼까?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이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우리도 상처였거든요. 너무 두려웠고, 왜냐면 또 그러면 감당할 자신이 없었으니까 좀 더 다시 생각해봤죠. 그리고 나서 여름이랑 애들이랑 또 지내다 보니까 그 마음이 상처가 좀 치료받은 것 같아. 그러면서 셋째 낳을 마음이 또 생겼던 것 같아. 출근 준비로 분주한 미선 씨. 결혼을 하면서 5년간 해오던 피부 미용사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생활했는데요. 지난해 10월부터 카페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출근 준비하는 중이었어요. 이제 애기들 키울 때는 화장도 안 하다가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니까 화장을 하게 돼가지고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9시 반? 9시 반에도 나가고 좀 여유 있으면은 10시, 10시 반? 이 정도에 나가는 것 같아요. 잘 갔다 와. 미선 씨의 출근을 배웅하는 효성 씨.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다 지난해 4월부터 육아휴직 중인데요.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80, 90이 되었을 때 내가 뭘 가장 후회하면서 죽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의 제 생각으로는 함께하지 못한 걸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못 본 걸 그걸 너무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시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선택한 육아휴직. 제도적인 보장을 떠나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등의 문제들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생계를 위해 미선 씨가 카페를 운영하게 된 것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 육아휴직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돌아갈 자신 있다는 거는 제가 있던 직장으로 돌아갈 거라는 자신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필드에 다시 나갈 자신이 있다는 거지, 그 직장은 잘릴 확률이 매우 농후하죠. 거의 나갈 생각하고 사실 그걸 육아휴직을 던진 거예요. 회사에서는 돌아오면 받아주겠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사실 제가 이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한 번 더 써버리면은 엄청 싫어하죠. 아마 다른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내의 출근 후 집안일을 마무리하면 막내 보미와 시간을 보내는 효성 씨. 아이와 함께하는 순간순간은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귀중한 시간인 만큼 행복하다는군요. 여기가 자는 방이에요. 자. 막내 보미를 재우고 천막 안으로 들어가는 효성 씨. 이 천막은 효성 씨가 3일에 걸쳐 직접 설치한 효성 씨만을 위한 보물 창고라고 합니다.
목공 작업이라는 취미 생활이 생긴 만큼 이곳에는 목공 작업을 위한 자재들이 보관되어 있는데요. 군인 시절 입었던 예비 군복으로 갈아입고 오늘의 미션, 망가진 우체통 교체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 우체통도 효성 씨가 직접 만들었다는군요. 이곳으로 이사 온 후 시작한 목공 작업. 실력이 제법 능숙해 보이는데요. 목공학원에 가서 배우기보다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하나 직접 만들어 보면서 목공 실력을 키웠습니다. 집에 식기세척기가 들어갈 수 있을 아일랜드 식탁을 만드는 게 제일 목표였어요. 그것만 하면 되겠다 해서 처음에 조그만한 한 7만 원짜리 직소 하나를 시작해가지고 그걸 만들고 나니까 조금 더 반듯하게 자를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렇게 욕심이 하나하나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웬만한 건 다 사게 된 것 같아요. 정성을 들여 만든 만큼 꽤 모양새 있는 우체통이 완성되었는데요. 집안 곳곳에 효성 씨의 작품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테이블도 만들고 저기 있는 나무집도 만들고 그네도 만들고 집에 있는 선반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필요했던 거는 거의 다 대부분 제 손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미선 씨가 운영하는 카페는 손님들로 북적이는데요. 카페를 운영한 지 6개월 남짓. 능숙한 솜씨로 커피를 제조하는 미선 씨. 연중 무휴로 운영하는 가운데 하루 평균 주문건은 200여 건. 그토록 바라던 사회생활이지만 설렘보다 두려움이 앞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걱정을 엄청 많이 했고 부담도 엄청 많이 되고,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사회생활 진짜 뭐 7년? 뭐 6년, 7년 만에 처음 하는 거고. 근데 남편이 저한테 용기를 줬죠.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매장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고,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정말 너무 잘해줘서 단골 손님들도 너무 많이 생기고. 효성 씨가 막내 보미와 미선 씨의 카페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놀러 왔어. 엄마한테 갈라 그런다. 불과 몇 시간 떨어져 있었는데도 미선 씨는 막내 생각이 간절했는지 보미부터 챙깁니다. 7년 만에 다시 시작된 미선 씨의 사회생활에는 남편의 도움이 컸다고 합니다. 여자 옷 파시는 사장님이 얼른 오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남편이 육아휴직을 써서 아빠랑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밖에 나가 있어도 마음이 편한 거죠. 아빠랑 있으니까. 또 아이들이 아빠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제가 뭐 일이 조금 더 길어져서 늦게 와도 전혀 걱정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집에 있을 때에도 남편이 또 같이 육아를 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일도 하고 남편이랑 같이 육아도 하고 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미선 씨 부부는 보미와 함께 카페 옆집에 친한 떡볶이집을 찾았습니다. 봄이 딸기 먹을 줄 알아? 봄이 왔으니까 딸기 줘야지. 봄아 딸기. 고맙습니다. 떡볶이집 사장님 부부는 보미를 위해 딸기에 망고까지 간식거리를 챙겨주시는데요. 망고! 그럼 이거 뭐야? 처음 카페를 열어 일이 서툰 미선 씨에게 가게 운영에 대해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떡볶이집 사장님 부부는 4남매를 기르는 미선 씨 부부가 대단하다는군요. 되게 화목해 보여요. 항상 웃고 있고 이 사장이 많이 나는 게 한편으로는 힘들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늦은 밤 카페에서 퇴근한 미선 씨를 반겨주는 사랑스런 막내 보미. 미선 씨는 뽀뽀 세례를 퍼붓습니다. 오자마자 여름이 상태를 확인하는 미선 씨. 왜 이렇게 또 뜨거워 몸이? 뜨거워? 여름이? 더운 건가? 여름이 더워? 여기 약간 더워 지금.
가리는 거 없이 먹성 좋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마냥 흐뭇하기만 합니다. 내일 2팩 또 사올게. 네, 다라이로 사와, 다라이. 다리 조금. 육아를 전담한 후 효성 씨는 육아가 힘든 걸 느낀 만큼 아내의 대단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항상 뒤에서 챙겨주고 저는 앞에서 놀아주고, 근데 지금은 제가 챙겨주는 걸 하려다 보니까 너무 빈틈이 많아요. 항상 뭐 빼먹고,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가방을 안 보냈어요. 숟가락을 안 보냈대. 다시 갖다 주고 뭐 이런 것들, 집이 엉망진창이 돼 있고, 약간 그래서 약간 아내가 진짜 대단하구나. 야, 이거 육아를 하면서 이거 하나하나 챙기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내가 이러면은 모르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다음 날 유치원에서 돌아온 가을, 여름, 겨울 삼형제. 늘 그렇듯이 오자마자 자전거부터 챙기는데요. 방금 잡고 있었어. 열민 아이들이 하원하면 항상 마을 곳곳을 누비며 함께한다는 효성 씨. 송선 퉁탕 동네방네를 누비며 신나게 시골길 라이딩을 즐기는 아이들. 이곳의 모든 공간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놀이터인 셈이죠. 자그마한 돌멩이도 아이들에겐 그저 재미있는 장난감입니다. 여름이도 형아 따라 소리쳐봅니다. 노래를 부르건 뛰건, 여기는 빨개 벗고 다녀도 엄지를 들어줘요. 최고라고. 동네 어른들이 막 깔깔깔 좋다고 웃어줘요. 최고라고, 진짜. 저렇게 커야 된다고. 사실 저희는 그렇게 키우고 싶거든요. 그냥 자유롭게 조금 더. 근데 그런 걸 응원해 주시니까 참 좋고, 전원주택은 마당이 있잖아요. 그럼 마당에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뭐 캠프파이어 같은 거는 도시에 살 때는 반드시 나를 잡고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일상이었어요. 효성 씨 가족이 처음부터 전원주택에서 산 것은 아닙니다. 셋째 겨울이 때까지 도심의 아파트에서 살았었는데요. 아래층과의 층간소음 문제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분쟁은 계속됐습니다. 매트를 깔아도, 저희 집은 매트가 4.5cm였어요. 이만한 매트를 깔았어요. 이게 한계가 있어요. 저희도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저희 삶 안에는 아이 울음소리도 있고, 그리고 그 아이가 뛰는 소리도 있고, 근데 막 방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감정이 엄청 격해지셔서 저희 애들한테 욕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대놓고 막 소리 지르고 욕을 해놓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곳으로 이사 온 후에야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알아. 이제 아빠가 이거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나도 미리 만들어 놓은 우체통에 아이들과 함께 페인트 칠을 하려고 준비한 효성 씨. 아이들이 흥미를 보이는 가운데 가을, 여름, 겨울 삼형제가 힘을 모아 우체통을 완성시켜 갑니다. 여름이 먼저 이건 해봐. 안 지워져? 효성 씨는 아이들에게 또 다른 놀거리를 주는데요. 저것도 칠해볼까? 칠하자. 칠하고 있어. 지금 머리는 여기다 칠하고 있어. 엄마? 저기 안에 좀 가서 체크해줘. 모두가 하나 되어 페인트 칠을 하는 아이들. 고사리 손으로 구석구석 꼼꼼하게 페인트 칠을 합니다. 보여. 그래서 가지고 아빠가 만들어준 게 낡아져도 우리 열심히 쓸 거라 그려. 왜요?
아빠가 우리 소중하게 만들어준 거니까. 아 진짜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잘 놀고 잘 자랄 수 있을지 고민한다는 효성 씨. 시킨다기보다는 놀거리를 주는 거죠.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루 종일 해요. 저렇게 하라고 하면은. 그래도 제가 저렇게 부탁한다는 느낌을 주는 걸 되게 또 좋아해요. 되게. 며칠 후 4남매 가족은 경북 영주에 있는 한 산촌 마을을 찾았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귀촌해 만들어진 마을로 산촌 유학 등을 운영한다는데요. 지난 2019년 처음 이곳과 인연을 맺고 종종 아이들과 함께 찾아온다는 효성 씨 부부. 양말. 어떻게 재밌어요? 신나게. 저번에 이 집으로 놀러 왔었는데 여러 번 만나가지고 좋아해요. 가을이는 착한데 장난 많이 치는 것 같고, 여름이는 착한데 조금 아픈 건 좀 잘 우는 것 같고요. 겨울이는 소심하고 착한 것 같고, 봄이는 호기심이 많은 것 같아요. 마을 아이들은 4남매를 스스럼 없이 챙겨주고 같이 어울려 노는데요. 아이들이 신나게 노는 사이 효성 씨 부부는 잠시 육아 부담을 내려놓고 마을 지인분들과 잠시나마 휴식을 즐겨봅니다. 저 세라믹 위 공간에서 같이 왔어. 그 마을에 애들이 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여기서는 약간 옛날 한국처럼 이 집 저 집 놀러 다니고 이모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거의 큰 대가족 같이 지내고 있어요. 가을인에도 여기 오면 애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전 되게 응원했어요. 연락도 하고 서로 고민 있으면 얘기도 하고. 저희 아이들은 좀 컸으니까 오면은 애기들도 봐주고 애기들 어떻게 키우나 그런 고민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4남매 가족을 위한 삼겹살 파티가 열렸습니다. 효성 씨는 같이 함께하는 대가족 같은 마을 분위기가 좋아 이 마을을 자주 찾는다고 합니다. 이 마을이 약간 저의 롤모델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가족들이랑 함께하는 시간도 많고, 그 다음에 약간 돈보다는 약간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중요시하고, 그 다음 마을 사람들끼리 그냥 전체가 큰 가족처럼 지내고, 약간 그런 느낌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마을을 찾은 4남매 가족을 위해 이곳의 마을 아이들이 작은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놀아주면서 4남매 가족과 더욱 돈독한 사이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아주 돈독하게 컸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름이만 생각하면 정말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너무 고마운데, 저희는 아이들이 4명이잖아요. 근데 이 4명이 정말 이렇게 자라가면서 정말 서로 사이가 너무 좋게 자라서 나중에 성인이 되고 또 그 아이들 각자 가정을 꾸렸을 때에도 정말 서로에게 정말 좋은 친구, 사이좋게 정말 우애 좋은 그런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제가 생각했을 때 행복의 기준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다고 알아차리는 사람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을 소중히 감사히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봄에 그대는 벚꽃이고 여름에 그대는 바람이며 가을에 그대는 하늘이고 겨울에 그대는 하얀 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계절을 이르러 행복이라고 한다죠. 행복을 꽃피우며 사는 4남매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우리는 하나.